자, 안녕하세요. 22년도 6월 3일, 자, 오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도 오늘 이제, 사실 원칙이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자, 철저하게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 없는 매매는 특히 파생인데, 그리고 원칙만 지키면 돼요. 뭐든지 막 겁내할 게 아니라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인생에 있어서 ELW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철저히만 지켜서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무슨 막 부들부들 떤다고 이게.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든지 자, 위험할 수는 있지만 또 원칙을 지키면 자, 우리가 이 매매를 하면서 비중대로입니다. 자, 오늘 지금 해 나가면서도 자, 지금 자, 어제 밤 사이에 고용지표에 대한 뭐 부정적 근데 비농업 부분에서 자, 긍정적으로는 나온 거예요.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바로 첫날부터 무슨 거래를 자, 오늘부터 이제 차월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 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차월을 공급하고 화요일 날 정도 차월을 볼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자, ELW는 원금 회수 이후에는 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우연이에요. 원금 회수 이후에 조금 더 벌어보겠다 하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지. 자, 정말 불안해서 우리가 10억을 번다. 뭐 10억 못 벌 건 없죠. 하지만 몇십억을 번다. 그러면 불안해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 투자금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투자금에서 원금을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 50에서 100%, 150% 정도는 자, 이미 100% 되신 분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폭등과 폭락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2018년도에 더 미국도 정부가 보증하면 연준이 어음을 막아줬고 기업험 CP 우리도 자, 산업은행이 기간 산업자금 5년 물채권을 발행을 해서 막아준 게 바로 막아줬는데 대한항공이랑 뭐 아시아나항공이랑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안 왔습니다. 자, 온다. ELW 수익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꼴 수익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점에서 팔고 또 들어갔다가는 아무것도 손해질 수 있는 게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오늘 채권지는 살짝 마이너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차월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당월이 쪼그라들던 말던 나머지 자, 저희 310 갖고 있어요. 340원 300 높은 분 340원 자, 그 정도는 뭐 그래서 그래봤자 불과 3칸 위에 올려서 매도를 할 거예요. 아직은 또 오늘 자, 금융 이벤트가 채권이 벌써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봐야 되고 아침에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날로서 환율에 의해서 채권이 특히 자, 금리가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방어가 되면 오후장까지 지수를 들어올리는데 환율이 만약에 이탈을 하거나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날 환율이 평가절상이어도 자, 금리가 빠진다.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빠진다는 건 저가에 매수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 채권으로 저가에 사서 가격을 높인다.
자, 근데 월요일, 화요일날 또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금리가 또 올라가지만 오늘이 사상 최대 올라간, 그래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물가채가 있는 날이에요. 1,000억이. 그렇지만 이제 환율 보면서 아침에 얘네가 대응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이 채권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이 채권 쪽이라. 자, 그러면 채권 매매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전 ELW라면서 제가 아는 채권을 소개를 해드릴 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채권을, 자, 몇십 년 보고도 채권이 항상 어려운데, 그렇죠? 욕심은 버려야 되겠죠? 그냥 리딩에 철저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은 이제 어저께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재정환율이 나와 있고 바로 그 재정환율이 우리의 1회차가 됩니다. 2회차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1당 환전이 뚝 떨어진 것만 봐도 역외 거래가 미국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이게 우리의 재정 환율이 1회차고요. 이게 역외 거래를 반영한 환율이에요. 이제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든 뭐든 금융시장이 시작하면 우리는 3회차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한 비교표는 더, 자, 근데 올랐어요. 조금 올라서 살짝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대비 우리가 원화가 살짝, 유로 대비도 살짝 약세가 조금 요거보다는 올라서 1248.4가 진행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 여러분 코스피 200 지수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미수나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매매가 들어가겠죠. 하한가로 들어가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구간이에요. 일단 여러분의 모든 돈은 미수를 쳤다가는 하한가로, 세상에 남의 돈이 아닌데, 내 돈이 아닌데 잠깐 써갖고 몇 배 늘려갖고, 아유, 자, 미수를 한다는 건 그냥 있는 것만요, 보이는 것만 거래하는 거예요. 점차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 좀, 자, 이항 매도대로 해서 매도하시고요. 자, 지금 갖고 있는 당월물의 콜과 풋이 벌벌벌 떨린다. 비중 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보이는 회수랑 그리고 수익을 올려주십니다. 지금부터, 하지만 차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등락이 쓰이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 우리는 원금 매수에 열심히 해도 지금 수백 프로, 뭐 ELW는 자, 몇백 %는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시작하면서, 자, 거래가, 한데 이런 거래가 낫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거 3000%가 넘었지만 10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내는 구간인데, 그럼 두 달이 굉장히 애매해요. 물량을 확 줄여야지 돼요. 웬만 등락에 이제 시소에 레버리지가 100kg짜리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50kg 한다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100kg 시소에 앞쪽에 앉아요. 이제는 이미 100kg가 눌러있기 때문에 뒤쪽에 앉는 것도 아니고 힘이, 그럴 때는 200kg를 자, 올려놔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장에서는 소소히 해나가다 우연히 이 장을 맞이하면 우리는 물량을 확 줄여야지 되는 겁니다. 자, 비중대로 이제 해나가시겠지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ELW는 어차피 파생이라는 건 알고 시작하셔야지 돼요. 원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1당 2만원. 중간에 교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1당 무슨 2,000원, 그러니까 10당 2만원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올려버립니다. 그냥 리딩대로예요. 개인 단타 없습니다. 어차피 단타가 제가 안 할 때는 시장이 방향성을 전혀 모를 텐데 막 그때 물량을 만기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차월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하루가 없어서 아쉽지만 레버리지는 그만큼 응축이 돼요. 모자른 만큼. 만기 날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다. 저희는 차월을, 자, 더 차월을 살 거예요. 만기 날 등락이 딱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달요? 이번 달로 수익을 넣겠지만 만기 지나고도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만기 지나고 등락이 나오지 않다가 다다음 주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수익도 이번 달 수익이 아니에요. 그
전달로 넣어버려야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이번 달 거래를 못할 수가 있고, 하지만 등락 여부에서 얼마나 공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달로 넣을 거면, 여러분 이번 달로 딱 넣으면 어쨌든 그때는 판단을 하겠지만 수익금으로 떴다. 그 순간 거래는 정지예요. 싹 매도하고 물량을 줄이고 마이너스는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오른쪽만. 자, 콜이 300% 400% 올랐는데 풋이 마이너스 90%가 대순이하고요. 두 개 다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오르는 것만 보셔야지 돼요. 합성이 나오지 않았어도 마이너스가 70이고 콜이 50%가 오르나 있어도 오르는 것만 자 매도해 나가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면 더 만약에 그대로 방향이 간다. 모르잖아요. 타임머신 안 타서. 오른쪽은 그 다음날 저가를 들어가면 되겠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마이너스가 70이고 풋이 콜이 플러스 50이어서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 저 플러스 50은 더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땐 하락이 더 세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ELW는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이지만 자 500만 원은 낮출 기회가 증권사마다 3개월마다 줍니다. 증거금을 낮춰버리시고 다 빼버리세요. 주식을. 자 미래에셋은 말일날 시작하면 이미 날짜는 좀 지났는데 한 달 딱 넘어가면 해달라 그러면 안 되면 전화해서 해달라고 증거금을. 주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금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져요. 내 원금이 딱 5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 있는데 빼서 1,500만 원이 현금이 빼내야지 돼요. 자 그럼 뭐 타로 하냐고. 이거 파생이라서요. 언제 튈지 모르니까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빼내려고 하는데 튀어버린다. 자 그럼 우리 또 싹 줄여야지 되는 거예요. 횡보가 풀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ELW 하다가 망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ELW는 풀이 축소를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당월물과 차월물, 당월물은 자 언급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만큼의 차월을 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모두 다 같이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지금 드려야 되는 구간인데 바로 저 남아있는 당월물에 쪼그라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풋은 물량을 줄였습니다. 뭐 콜맨이어서 줄인 게 아니라 자 이번에 풋이 공급이 저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높은 거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입자리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요. 일단은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 콜이 지수가 저가에서 콜을 들어간 거 저 661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고 나머지 남아있는 660의 10%나 5%나 뭐 15% 나머지 저희 656까지 있습니다. 얘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만기 때까지. 얘 꽝 아니면 자 대박이 날 확률은 한 10% 정도 되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풋도. 풋은 비중이 더 항상 작았고 25에 맞췄고 콜은 65일 때도 풋이 25였습니다. 채권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차월로 추가를 해서 그 차월이 자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당월물의 저가나 당월물이 만기 주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만기날 등락이 조금만 나오도 세게 나오던지 LP도 덜 회수한 물량이 만기 지나고 차월이 당월이 돼서도 걔네가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등락은 자 세게 즉 100kg가 아닌 시소가 5kg에 10kg의 애기가 있어요. 거기에 10kg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죠? 뒤에 안 잡아요. 한 쭉 튀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막 저 이자에 물론 제1금융권이 아닌 욕심을 내서 2금융권 하지만 덜덜덜 때려서는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자 이건 모험이 아니죠.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은 없는 건데 ELW는 도전이 바로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히 나오는 수익입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자 등락이 작으면 이렇게 해서도 10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원금 회수 이후에 100% 남아있는 자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파생이기 때문에 그 없는 상품을 자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꺼내야지 됩니다. 계좌는 주식 포함해서 넣으면 위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